거기를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, 뭐 변호사가 이걸 대리한다?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빚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. 그 빚이 많으신 분들이 나에게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제일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,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채무조정 제도를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신속채무조정,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, 개인 워크아웃,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은 법원의 업무들을 다 하잖아요. 제가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변호사님들 중에 워크아웃 제도를 대리해준다? 물론 이제 뭐 법률 대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면 1600-5500 말씀드렸어요. 전화로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에 방문 상담을 잡으셔가지고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진짜로 설명 잘해준다 하더라고요. 거기를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, 뭐 변호사가 이걸 대리한다?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5만 원밖에 안 드는 제도를 막 대리한다고 돈을 또 엄청 받을 거잖아요.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신속채무조정, 프리워크아웃, 개인 워크아웃 이 3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또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복이 사이트를 공부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. 신복이 사이트가 틀리면 틀린 거지 제가 틀리진 않는다. 왜냐면 전 그걸 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. 대상 채무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, 프리워크아웃은 30일에서 90일 사이 연체인 경우, 그러니까 2-3달 연체하신 분들 프리워크아웃,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까? 아니, 그런 건 상관없어요. 신청 자격만 있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,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연체 기간에 따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요. 그 다음에 채무 감면율,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이 신속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감면이 거의 안 됩니다. 보세요. 야, 내가 연체될 것 같아. 근데 추심이 너무 무서워. 또 빚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뭐 실직을 해가지고 내가 뭐 아직 직업을 못 구했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급한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. 왜냐? 이거는 원금은 10원도 안 깎아주고 이자율도 최대 15% 한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속채무조정이랑 사실 비슷해요. 비슷한데 이 이자율이 3.5%에서 8% 이내,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 더 나은 거죠.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예전형에 그냥 빨리 신청해가지고 신속채무조정을 하든가, 아니면은 그냥 90일 넘게 연체한 다음에 이자 하나도 없는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건 뭐 개인 워크아웃 하시는 게 낫지, 프리워크아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.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되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데요. 원금만 전액 나눠서 갚느냐, 원금 일부 탕감해 주느냐,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속채무조정은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.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담보대출은 신속채무조정이고 프리고 개인이고 조정 잘 안 돼요. 그냥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인 거지, 결국에는 워크아웃 제도는 이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채권자가 35년 동안 변제해 주는 걸로 동의를 해줄까요? 대부분 안 해줍니다. 대부분. 뭐 해주면 좋겠죠. 신속채무조정은 그냥 진짜 급한 사람, 잠깐 연체가 되는 사람, 추심당하기 싫은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,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조정이 되니까 이게 좀 오래 밀리신 분들이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채무조정 정보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람 빚 제대로 안 갚습니다 라고 등재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신속채무조정이랑 프리워크아웃은 아예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 자체가 등재가 안 된다고 하고요.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체된 지가 좀 됐으니까 뭐 등재가 되겠죠. 없어지는 거는 형실상환 1년 뒤, 개인회생도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1년 뒤면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 없애준다.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장기 연체 정보나 아니면 단기 연체 정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논외로 하는 거고,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람이 채무조정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어떤 등록 1881인가 무슨 번호가 있었어요. 그 번호가 풀이랑 그 다음에 신속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는 거고, 개인은 올라온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신청 즉시 그 다음 날부터 일단 중단은 됩니다. 중단은. 그래서 이 사람이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냐, 풀이가 가능하냐, 개인이 가능하냐, 이거를 판단하는 기간, 그러니까 채권자의 동의하에 협의가 되거나 뭐 심사위기 기각을 내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일단은 채권 추심은 중지가 된다고 해요. 다만 금융기관만 해당이 되겠죠. 금융기관만.
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고 원금 납부 유예를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6개월 이후에도 사실은 원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는 실효가 되는 거고 실효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신청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개인회생은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기각되고 신청하고 기각되고 계속 신청하고 이게 받아주겠어요? 잘 안 받아주죠.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실효 후 3개월 이내는 재신청 안 된다. 그죠? 그 다음에 기각 후 1년 이내도 재신청 안 된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라는 건 협의가 끝나고 어쨌든 간에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약정된 어떤 그런 채무 변제라든가 뭐 이자를 못 낸 다음에 실효가 되는 거고, 기각은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기각 나는 거고, 50%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못 받으면 기각 나는 거고. 그 다음에 최근 대출이 30% 이상,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은 6개월이라고 보더라고요. 최근 대출이 30%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신속 채무 조정이랑 개인 워크아웃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신청에 적합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, 프리 워크아웃은 좀 애매하니까 요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. 신속 채무 조정은 누가 신청하느냐,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냥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갚는 경우에는 급하게 신청하시면 신청 이후에 바로 추심이 중지가 되니까 여유 있게 이제 내가 빚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회생이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, 회생하다가 기각 나신 분들, 회생 중간에 폐지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, 저희가 워크아웃 갔다가 회생 갔다가, 아니 회생 갔다가 워크아웃 갔다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저희가 조언해 드리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하면 일단은 신속 채무 조정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든 아니면은 요거 실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2, 3개월 있다가 뭐 다시 그 개인 워크아웃을 뭐 알아보시든 뭐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90일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은 뭐 개인 워크아웃이랑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채무조정 제도들이 있으니까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